전두환 씨가 오늘 오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정치권에도 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죠.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전두환 씨가 갑작스럽긴 합니다. 오늘 오전 8시 55분에 연희동 자택의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게 발견이 됐다. 그러면서 사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5.18과 관련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는 그런 상황인 상태에서 끝내 말 한마디 못 듣고 이제 사망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우선 사람의 생로병사가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네.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고 죽음 앞에선 좀 엄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흔쾌히 애도할 수 없는 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저희들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전두환 씨로 인하여 인생이 달라진 거고 저도 제가 그냥 전두환 물러가라고 시위했을 때 훈방됐다면 어쩌면 다른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참 반성하고 성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광주에 대하여 5.18 영령에 대하여 사과하고 그리고 발포 명령 같은 건 사실은 누가 봐도 뻔한데 끝까지 인정 안 하고 갔다는 점에서 선뜻 애도하기가 힘든 이 상황이 매우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떠세요? 그 지금 심정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31년생이니까요. 지금 이제 90세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지병도 있었지만 이제 노안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한국 현대사를 굉장히 불행하게 했고 사실은 본인도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보여지는데 그나마 이제 앞서 돌아가신 노태우 대통령하고 비교를 해보면 노태우 대통령은 뭐 본인이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들을 통해서 계속 사죄의 뜻을 표했고 많은 분들이 저렇게 가시는데 정말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저 역시 이제 85년도에 제가 이제 그 5.18 진상규명 때문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제 5년형의 선고를 받았었는데 그래도 한 2년 반 넘게 살았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겪었다라는 것보다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큰 상처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너무도 많은 분들이 거기서 희생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참 저렇게 아무 특히 이제 5.18과 관련돼서 그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사죄한 모습을 없이 가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지난달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 이어 전두환 씨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건데 두 인물 간의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쿠데타를 한 육사 동기이고 그리고 뭐 군부내 조직인 하나회도 같이 했고 그때 저희가 그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던 4인방이 있었고 근데 그 순서대로 집권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노태우 대통령으로 끝났고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는 본인도 그랬지만 가족이 특히 아들이 사죄의 뜻으로 매해 광주를 찾아서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이후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평가나 마음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걸 기록할 때도 반성 없이 죽었다와 깊이 참회했다는 굉장히 다른 한 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완납한 분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씨는 끝까지 재산이 29만 원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29만 원 발언을 남기고 결국은 가족들에게 돈을 남기고 떠난 역사에는 상처를 남기고 떠난 그런 격이 되었습니다. 8시 55분에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경찰과 소방에 신고해서 경찰이 9시 좀 넘어서 전두환 씨가 사망했다는 걸
확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정태근 의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 뭐 학생 운동했던 민주화를 위해서 많이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봤잖아요. 그것도 당사자시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전두환이 망친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때는 감옥에 갔다 오면 아무것도 못할 때거든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 그런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자신의 희생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넋두리였고요. 그거보다는 사실은 박정희 정권 이후에 민주화가 되어야 되는 시점에 12.12 군부 쿠데타로 다시 군부 정권이 들어서서 포갑적 권위주의 정치를 펼쳤다는 것은 그거는 역사로 보면 있어서는 안 될 광주에서의 희생과 그리고 역사를 후퇴시킨 결과이고 이미 민간 경제로 돌아서야 될 걸 그 7년 동안 관치 경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때는 물가가 낮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독재로 억압했기 때문에 이후에 그 후유증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두환 정권은 없는 것이 더 국민과 역사에 도움이 되는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오늘 사망한 날이기 때문에 예. 이날 너무 냉정한 평가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깨름직한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족이 사과를 표명해 오기도 했고, 근데 지금 전두환 씨는 사망 이전에는 이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는데 유족들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제까지 해오신 거 봐서는 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없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1961년도에 이제 그 박정희 정권이 5.16 쿠데타로 집권을 했고 또 다시 건 20년 만에 이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거거든요. 1979년도에 저희가 1980년 봄을 민주화의 봄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모든 국민들이 박정희 정권 이후에 이제는 민주화의 시대로 넘어간다라는 생각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는데 그것을 12.12 쿠데타와 5.18로 뒤엎은 거거든요. 그러고 다시 이제 총칼로 집권을 하게 된 건데 참 공교로운 게 어제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육주기였어요. 조금 전에 이제 유가족의 입장 표명이 있으시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의 여러 가지 업적 중에 하나가 예.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으로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5.18을 단죄를 한 거거든요. 그 당시 5.18 특법법을 만들어서 이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을 비롯해서 5.18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실제로 역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법으로 심판했거든요. 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그때 역사적 법적인 심판이 나왔으면 그 쿠데타의 주역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야 됐고 특히나 그 이후에 이제 한 2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서 사면이 됐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노태우 대통령이 취했던 것처럼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국민들에게 이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라는 것이 정말 본인도 불행이지만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저는 불행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예. 오늘 이후에 이제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데 네.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상황을 참 찹찹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두 분 말씀하신 게 이제 확 와닿는 게 일단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전직 대통령을 역임을 했고 근데 그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순수하게 애도하는 마음만 가질 수 없는 이 상황이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전두환 씨가 1931년생입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쯤에 연희동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이 됐고 8시 55분쯤에 신고가 돼서 소방과 경찰이 9시 좀 넘은 시간에 전두환 씨 사망했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애도의 마음만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지금까지 최근에는 계속해서 5.18 그 총기 사격 발포 명령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또 명예훼손에 대해서 계속 재판을 받아왔는데 재판도 계속 계속 억지로 마지막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또 안 나오는 모습도 보였는데 사과 한마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이렇게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안타깝다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마지막에 왜 그 한마디를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남네요. 역사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한두 예. 명의 죽음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법적 책임을 다 집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이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지지 않으면 예. 이건 영원히 역사적인 쟁점으로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남북 관계가 복잡한 게 6.25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남침이 명확하고요.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김일성과 김정일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예. 용납이 됩니까? 150만의 살상자가 난 사건이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철들어서 직접 겪은 광주는 2,000명 가까이가 어떻게 됐다? 결국은 200명 정도의 죽음이 확인됐습니다만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주장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85년에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소설가 황석영 작가께서 그 책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광주에서 희생된 원인이 누군가 발포 명령을 했기 때문이고 예. 또 누군가 헬기 소총, 헬기 사격을 지시했기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진상을 밝히려던 사람들까지 제5공화국에서는 정말 무참하게 탄압당했거든요. 예. 오늘이 죽음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자제하는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죽음에 대해서 사과도 없고 예.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직도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은 것. 김영삼 대통령께서 구속을 시켰지만 진상규명은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3번의 민주정부가 들어섰는데도 5.18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대한민국의 해명해야 될 과제로 남아버린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전두환 씨가 인정할 걸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갔다면 이건 또 다른 대한민국의 역사적 전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건 끝없이 미제처럼 남아서 국민께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흔쾌하게 애도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안타깝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예.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국립묘지 안장은 결국에 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전두환 씨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렇죠.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파주에 있는 통일동산 본인이 이제 거기다 희망을 했었는데 예. 지금 그 통일동산에도 지금 안장이 안 돼서 지금 임시로 지금 이제 유해를 지금 봉안에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지금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아닐 거고요. 예. 아마 장례 절차도 그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으로 했는데 네. 당연히 국가장으로 안 하는 과정이 될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예. 보여지고 국무회의에서 그거 무슨 그 장례 절차로 따로 의결하는 절차를 안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가족들과 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장례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결국은 계속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은 5.18 발표에 책임이 없다,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초지일관 견지를 했는데 네. 그것이 이제 규명이 안 된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미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과 그리고 역사는 그거는 뭐 5.18 신군부 세력들에 의해서 발표가 진행된 거고 그 신군부 세력들의 핵심,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1995년도에 5.18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때 예. 그때 이제 반란의 수괴다라는 제목으로 처벌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 발표의 책임자는 가장 고위의 책임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새롭게 규명이 안 됐다고 해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닌 것이 아닌 거고 예. 이미 국민들과 역사 속에서는 그 문제는 분명하게 이제 정리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게 답답한 부분이 역사로는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근데 안 된 부분은 계속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아까 정태근 의원은 그 유족들이 혹시 추후에 사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안 할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사과를 한다 한들 그게 과연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사과를 하기 어려울 것 예. 같고요. 왜냐하면 사과할 주체가 사라진 상황이고 그리고 사과할 것 같으면 벌써 했어야죠. 예. 자식들이. 그리고 저때 전두환 시절에 내걸었던 대한민국의 구호가 정의사회, 정의구현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당사자가 그 수많은 사람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그건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정의라는 단어가 가장 훼손됐던 데가 전두환의 5공화국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전 그거보다는 가족들이 추징금이나 납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본주의 사회는 돈 가는데 마음 가는 사회잖아요. 노태우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서 제가 노태우 전 대통령이라고 말하는데 꺼리낌이 없는 것은 네. 추징금을 완납할 때 그건 가족 전체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잖아요. 완납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 때문이거든요. 근데 추징금을 안 내고 계속 뭐 연희동 그 집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처리하겠다고 하고 결국은 그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법적 소송까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정말 아무리 좋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그럴 거리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더 안타깝고 오히려 가족들은 사과하기보다는 말로 사과하는 것보다는 추징금을 내는 쪽으로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전에 추징금 내라고 했더니 그 집도 이제 명의를 또 네, 변경. 분할해서 네, 네 명이 네 명이 다르다 이렇게까지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그리고 29만 원. 예. 총 재산 29만 원. 네. 그런데 골프 치시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소유 관계가 어떨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큰 출판사, 잘 나가는 출판사를 그 자녀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징금부터 납부하는 것이 사과와 반성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앞서 잠시 여쭤봤습니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 지 28일 만에 전두환 씨가 지금 사망을 했습니다. 바늘과 실의 관계로 불리기도 했는데 두 인물의 공과를 비교한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된 과정은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2인자로 충실히 지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네. 근데 이제 큰 차이는 과연 그 1987년도 그때 6월 민주항쟁이 있었을 때 예. 6.29 선언을 누가 주도했는가라는 논란은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인 큰 차이는 뭐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소위 12.12 쿠데타에 이은 5.18 폭거로 집권을 한 거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그 당시 개헌에 의해 가지고 직선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이 점이 굉장히 큰 차이고 두 번째로는 그 노태우 정부 이후에는
여러 가지 정책 기조의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경제 정책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예를 들면 재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재벌들의 그런 대규모의 부동산들을 회수하는 이런 과정들 더 중요한 게 얼마 전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세계적으로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북방 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남북 기본 합의서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큰 줄기에 있어서는 군사 정부의 이은 정부들을 만들어 왔습니다만 전임 정부와는 다르게 명실상부한 문민 정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른 정책 기조를 가져왔던 점에서 참 큰 차이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본인들이 했던 역사적 죄에 대한 태도가 결정적으로 달랐던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 지금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뭐 그 당시에 경제적인 지표가 어땠다 뭐 이렇게 볼 수 없는 아주 본질적인 차이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유족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일단 가족들이 다 합의를 했고 그래서 그 벌금을 다 낸 상황인데 지금까지 전두환 씨도 내지 않았고 이순자 씨도 같이 내지 않았고 그럼 그 당연히 그 자녀들도 그 상황을 다 아는 상황인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가능성도 없겠네요. 그 우선은 자발적 가능성에 기대기보다는 예. 제도적으로 받아내야 되는 확실한 거죠. 추진하는 그런 그 절차가요. 절차가 있고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제도적인 노력을 해서 예. 사법적 집행으로 받아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어쨌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 일부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습니다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당선됐을 뿐만 아니라 북방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은 물꼬를 튼 정부입니다. 기본 합의서. 네. 예. 그 남북 기본 합의서가 그때 나왔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때도 그때이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적성 국가라고 예. 할 수 있는 소련, 그땐 러시아가 됐나요? 그 기억이 명확하지 않네. 네. 어쨌든 그 러시아와 수교도 했고 중국과 수교한 때도 그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평가받아야 되는데 평가를 덜 받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예. 통일동산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묻힐 예. 자격은 일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그때 만약에 북방 외교를 하지 않았으면 더 늦춰졌을 테고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경제 교역량도 많아졌고 늘 러시아와는 에너지 관련된 예.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 어쨌든 전두환 씨는 그 소송에 지금 걸려 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당사자가 사망을 한 상황이면 어떻게 공소권 없으면 되는 겁니까? 근데 멈추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당사자에 대한 소송은 공소권 없음이 될 것 같죠? 이건 예. 제가 법률가가 그러게요, 아니라 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추징금 문제 남아 있고 그 재산은 누군가가 상속. 근데 그게 연결이 재산이 되는군요. 연결이 될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고 주변에 이제 유산 관계된 거 보면 네. 빚까지 상속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법적 절차에 따라 그냥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이제 친일 행위자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친일 재산 귀속법이라고 그러는데 정식 명칭이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에 대한 국가의 귀속 법률을 2005년도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친일 행위자가 갖고 있었던 재산은 그 이외에 후손들이 갖고 있어도 이게 친일 행위로 얻은 것이다라고 하면 법률에 근거해서 환수를 하는 조치가 있는데 네. 지금 추징금의 문제는 민법상 내가 상속을 다 포기한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전두환 대통령은 본인의 재산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순자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내 재산, 예를 들면 연희동 자택의 일부분은 네. 내가 형성한 것이다라고 해서 재산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유가족들이
나는 모든 상속을 포기한다라고 하면 추징금을 강제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살아 있을 때 그 가족들이 계속 꾸준히 그 추징금을 내 가지고 지난 2014년인가요? 그때까지 해서 완납을 한 경우고 이 경우에는 아마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아마 추징금에 대한 문제는 그냥 거기서 끝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아마. 예. 오늘 전두환 씨의 사망 소식에 대해서 아마 이제 여야 반응도 나올 거고 또 내용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요. 대선 전국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크게 영향이 있겠습니까? 예. 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평가 부분에서 짧은 뭐 언쟁 정도가 있겠지만 이게 무슨 영향을 주겠습니까? 예. 그냥 전두환 씨가 독재자였고 그런데 대통령이었고 민주화를 역행시켰고 네. 광주를 일으켰고 그리고 사과 없이 떠났고 추징금도 내지 않았다. 그냥 요 사실 정도엔 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대선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전두환 씨에 대한 사망에 대해서 혹시라도 여야가 공과 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라도 뭔가 이렇게 또 국민의 마음에 또 어긋나는 그런 그 평가가 나오진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예를 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네.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이제 공화당부터의 쭉 역사를 얘기합니다만 국민의힘에 지금 속해 있는 분들은 그 전신의 정당을 대략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신한국당 정도로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신한국당이 대대적으로 공천 개혁을 해서 한 1995년부터 이제 구성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신한국당, 한나라당 뭐 이런 식으로 쭉 보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공도 적극적으로 평가하자 이렇게 얘기할 일은 없을 거고 예. 다만 논란이 있다면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제 그 전신의 정당 아니냐라는 와중에서 뭐 논란이 조금 있을 수는 있을지언정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뭐 양정당에서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민주당이 전두환 대통령의 민주정의당을 지금의 국민의힘과 연결하면서 대선 때 뭔가를 하는 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할 것 같고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인맥으로 보더라도 그 인맥은 다 끊긴 셈이죠. 그 정당의 주도 세력이라는 게 이제 자꾸 바뀝니다. 근데 이게 주도 세력이 하루아침에 지지자까지 바뀌어서 이게 겹치는 부분이 없다. 이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부 태극기 성향의 어르신 당원들은 여전히 전두환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미 국민의힘의 주류도 바뀌었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쪽의 정치인이 갑자기 갑툭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찬양하거나 네. 예를 들면 광주에 대한 다른 평가를 내놓거나 이런 일만 없으면 네. 민주당이 이번 대선을 과거로 그것도 80년으로 가지고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선이 좀 미래로 가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안 그러길 바랍니다. 양쪽 다 저는. 예. 그렇게 그럴 것 같은데요. 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두환 씨가 오늘 계속 저희가 나누는 대화처럼 오늘 사망을 했습니다. 1931년생이니까 만으로 90세고요. 지병을 알아왔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에 숨졌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제 쓰러져 있는 게 발견이 된 거고요. 8시 55분에 경찰과 소방에 신고가 됐고 9시 12분에 경찰이 전두환 씨 사망 사실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장례는 신촌 세르반스 병원으로 지금 일단은 아직까지 나와 있네요, 상황이. 예. 저희가 앞서 이제 정 의원님께 장례 절차 이야기 여쭤보기도 했는데 국가보훈처에서 입장이 나온 걸 보니까 국립묘지법에 따라서 전두환 씨는 국립묘지에는 안장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장례 방법과 장지 등은 유족의 의견을 고려해서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당시에 이제 국가장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전두환 씨는 좀 사안이 다른 것 같고 국민들이 두 인물 사이 역사적 책임 감옥에 좀 다르게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앞서 예측해 주신 대로 국가장은 좀 어떤 의견이 나오게 될까요? 이 어렵겠죠? 문제를 사실은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예.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유가족들이 가족장으로 치르겠다고 먼저 밝히고 예. 그것을 그냥 국무회의에서 수용을 하고 예를 들면 필요한 장례 절차에 대한 일부 뭐 지원을 할 수는 있는 걸 뭐 검토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예. 제일 좋은 방식은 이제 이 문제로 또 이제 뭐 논란을 하는 것보다 네. 유가족들께서 가족장으로 그 장례를 치르겠다 이렇게 먼저 밝혀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설마 이게 절차가 국무회의에서 뭐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그걸 이 부분은 정하지 않을까요? 네, 가족이 정하는 게 맞는데 예. 이순자 씨 스타일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가족장으로 하겠다라는 논의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이념적 거의 확신범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 80년에는 이순자 씨가 공영방송에 나와서 꽤 긴 시간을 막 얘기하고 네, 그랬습니다. 저 어릴 때 그러니까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영부인이란 호칭 속에. 예. 그래서 그 내 남편이 뭘 잘못했냐 이러한 태도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었는데 가족장을 왜 하냐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말씀이 맞고요. 의원님 말씀이 맞고 가족들이 결정을 해서 그 사실 좀 불필요한 논란은 없애는 게 좋은데 예.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스타일상, 가족의 스타일상, 그것도 예. 아내의 스타일상 쉽지 않을 것 같은 걱정은 좀 됩니다. 예. 이철희 청와대 정부수석 역시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이후에 전두환 씨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가 될 것이다. 국가장이나 국민묘지 한 장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어떤 입장 표명이 있을까요? 청와대 차원에서?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 청와대에서 먼저 입장 표명을 하는 게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오늘 이후에 국민 여러분들의 반응들이 나타날 거잖아요. 예, 예. 아마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반응이고 그게 이제 언론에 의해서 표현될 거고. 다만 이제 그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유가족들이 장례 절차에 대한 새로운 언급이 나오면 아마 그때 가서 좀 판단해볼 문제지 청와대가 먼저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이게 우려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많이 이 오늘 전두환 씨의 사망에 대해서 애도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피해를 본 많은 뭐 5.18 유족들 비롯해서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장례 과정에서 그게 뭐 국가장이 됐던 가족장이 됐던 그 현장에도 꽤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예. 그렇게 풀고 싶을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가족을 잃었을 때 네. 그리고 그 가족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게 되게 잔인했다면 예, 예. 전 저 못 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니까. 네. 그런데 전두환 씨가 이렇게 가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예. 그 허망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풀 길이 없겠죠. 그러나 뭐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이런 동안에는 저는 극도로 자제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SNS를 통해서 뭐 그 관계된 분들이 이런저런 뭐 마음을 표현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오프회까지 뭐 나와서 뭐 좀 걱정되는 그런 일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건 대한민국은 네. 아픔이 많은 나라였는데도 그 아픔을 받은 당사자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절제하게 되는 게 또 죽음에 대한 엄숙함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사회 공통된 정서이기 때문에 예. 걱정되시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분들도
최민희 의원의 말씀처럼 그런 생각으로 어쨌든 어떻게 장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장례 절차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과도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